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준비를 했는데 바로 오늘 새로운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조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저는 마술사입니다. 저를 소름 끼치게 할 만한 그런 마법 같은 거 없나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진짜 즉흥이야. 날 속일 생각하지 마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거 아시나요? 오, 몰랐어요. 원래 여성분이 남성한테 주는 건데 제가 또 오늘 처음이니까 종이. 근데 종이를 주면 좀 실망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잘 태우면 사탕. 잘 먹을게요. 방금 놀랬어. 순간 불이 확 이렇게 되니까. 놀란 만큼 한번 그럼 저도 무서운 얘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놀라게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평소에 좀 무서운 얘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진짜? 미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나 좀 미스터리 사건도 막 유튜브로 듣는 편이고요. 귀신을 본 적은 없고? 네. 뭐 가위 눌리거나 한 적도 없고? 있어요. 가위 많이 누르게 생길 상이야. 아니 진짜로. 미안합니다. 그런 상이 있습니까? 아니 가위 많이 눌릴 것 같은데. 가위를 눌렸을 때 손이랑 발가락을 꿍지락거리면 좀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거예요, 저한테. 풀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풀릴 줄 알았어? 그때는 좀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네. 방금 준영 씨가 가위 눌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조금 더 무서운 얘기인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제가 편의상 정숙님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가명 정숙이라고 하고요. 이남 이녀 중에 장녀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런 신기한 일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진짜 옛날이에요. 태어날 때요. 태어날 때. 95년생이니까. 정숙님이 고등학생 때의 일이에요. 당시에 저희 남동생은 운동선수였는데요. 아버지는 남동생을 훈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사내 새끼들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밖에 나가서 구르고 야외에서 취침도 하고 그렇게 강인하게 커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숙님과 여동생은 위험하다고 집에 있어라고 하고, 왜 여기가 이남 이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그 아들과 또 다른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해서 총 넷이서 종종 야외로 그런 훈련 비슷한 그런 캠핑 같은 거를 네 분이서 종종 다녀오시곤 하셨대요. 딸들은 집에다 두고. 그랬던 아버지가 훈련을 핑계로 한 두 아들과의 캠핑을 그만두셨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해에 무더위가 정말 엄청나게 심했던 한 여름에 두 아들과 이제 와이프만 데리고 강원도 인제로 1박 2일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고향이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원래부터 수영도 되게 잘하시고 또 운동도 되게 잘하시고, 막 왜 그런 분들 있잖아. 막 사나이는 강하게 커야 되는 거야. 낮에는 막 계곡에 입수한다. 실시. 막 밤에는 담력 훈련을 한다. 실시. 막 이런 성격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짐을 싸가지고 여행을 떠났고 두 딸만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두 딸이 남아있으면은 되게 자매들이 사이가 좋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 정숙님과 밑에 여동생이 한참 사춘기 때다 보니까 되게 많이 싸웠대요. 막 언니가 밥 해라니까, 네가 하라니까 이러면서 서로 짜증내고, 막 보통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 자매들은 집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같이 한 집에 있지만 서로 남남인 것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강원도 인제로 떠났던 네 사람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네, 밤늦게. 와. 그래서 분명 1박 2일이라고 들었잖아. 그래서 일찍 오셨으니까 어쨌든 정숙님도 동생이랑 둘만 있기 짜증났는데 어쨌든 엄마가 오니까 북적북적해서 좋아서 진짜 너무 좋다, 빨리 와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찍 왔으니까.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래. 원래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아닌데 더 놀았으면 놀았지 오히려. 그래서 엄마 근데 강원도 인제 간다고 어제 막 엄청 준비하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 빈집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집을 다 버리고 떠났나 봐. 폐가들이 많았어.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뭐 엄마랑 내가 뭐 그런 거 무서워하는 성격이냐? 아유 사람들도 더 없어가지고 조용하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참에 요놈 시끼들을 담력 훈련이나 시켜야겠다 싶어서 그 폐가 주변에 있는 곳에 텐트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여행을 갔던 시점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강원도 인제에 도착한 4사람은 한적하지만은 계곡이 있는 주변에 갔대요. 신나게 그 인근에다 텐트를 치고 아들들과 함께 당장 입수해가지고 그 계곡에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들과 함께 왜 그 우리 잠수 오래 참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해병대 정신. 그치. 그래서 아버지가 잠수를 하고 놀자 해서 잠수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물속에서 숨을 못 참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계곡의 저 반대쪽에 어딘가에 커다란 바위들이 있었는데 바위에 어떤 사람이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에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저기 혼자 뜬금없이 앉아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는데 군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남자가. 근데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군부대가 이 근처에 있나? 왜 군인이 저기 계곡에 그것도 바위에 뜬금없이 저기 앉아있는 거야 하고 자세히 쳐다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순간 헛것을 본 거야. 아버지가 그 계곡에서 잠수하다 물에 나오는 순간 바위에 걸터 앉아있는 군인 남자 아이 그러니까 남자 청년을 헛것을 봤던 거야. 근데 너무 선명하게 군복부터 어떤 모습으로 바위에 기대 앉아있는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순간 너무 놀라셔가지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뭔가 불길하고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놀랄까봐 그냥 내가 순간 헛것을 봤나 보다. 이 잠수를 너무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살짝 돌면서 내가 좀 어지러워서 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았고 찜찜한 마음에 그냥 물 위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왜 옛날에는 이렇게 계곡 주변에서 좀 취사가 가능했었잖아요. 요즘은 안 되지만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그런 음식들로 해가지고 그 계곡 주변에다가 버너로 해서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아들들은 이제 막 물놀이 했으니까 막 열심히 먹고 있겠지. 근데 아버지 머릿속은 계속해서 아까 걔가 누구지? 그럼 군인이 왜 거기 기대 있던 거지? 근데 고개를 딱 눈을 감고 뜨는 순간 그게 사라졌으니까 나는 왜 그걸 본 거지? 하면서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걸 본 걸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어떤 젊은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저녁을 먹고 있는 이 가족들한테 급히 다가오더니 이쪽 텐트로 혹시 요 키는 요만하고 요렇게 생긴 남자애 못 봤어요? 분명히 일로 지나갔을 텐데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자기 아이가 아까까지만 해도 잘 놀고 있었는데 사라졌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혹시 아이가 어디 쪽에서 놀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모가 아까 그 군인이 앉아있던 그 바위 부근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까 저쪽으로 간다고 저쪽에서 물가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혹시 진짜 못 보셨어요? 진짜 못 보셨어요? 라고 부모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미 저녁이 어둑어둑해져서 어두운데 막 여기 주변을 막 저기 주변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셨고 결국 아이는 찾았대요. 어디서? 죽어서 익사했대요. 바로 아까 그 군인을 봤던 그 부근에서. 그래가지고 철통 심장인 아버지도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본 것을 어머니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어머니 역시도
그게 물귀신을 본 것 같다. 아까 그 군인이 여보 원래 물귀신은 자기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 앉혀야지 그 자리를 뜬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 애도 그래서 죽은 게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찾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지 못한 물에 빠져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주변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까 하셨지만 아까 아침에 왜 낮에 폐가가 많았다 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왜 아침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따 밤에 담력 훈련하면 되겠다 막 이러셨는데 그 군인을 본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죽은 것까지 겪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워졌고 결국에는 일찍 돌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 잠수해서 딱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있던 귀신을 봤던 거야. 걔가 아마 그쪽에서 물에 빠져 죽었나 보지. 그 군인 남자애가. 그리고 그 젊은 부부가 찾는 아이 역시도 그 주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던 거야.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 어머니가 그러셨다 했잖아. 물에 빠진 귀신은 누군가를 그 자리에 대신 앉혀야지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 이야기가 맞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자리를 대처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내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물에서 이렇게 회오리 치는 그 구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위와 바위 사이인지. 숨구멍처럼. 맞아, 숨구멍처럼 이렇게 회오리 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유독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교통사고 날 만한 게 아니야. 그럴 게 크게 없어. 물론 뭐 코너를 돌아가면서 코너링을 하면서 뭔가 우회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면서 약간은 위험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 정도로 많이 생길 곳은 아닌데 유독 심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그 장소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데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얘기 했었어. 그 이모도 테마 이모도 맞아 그런 데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어떤 집 그 천도제를 해주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어떤 사거리 거기서. 근데 거기가 그게 유독 많이 생기는 장소여가지고 거기 갔다가 아 여기가 거기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소가 유독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약간 블랙홀에 빠지듯이 가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약간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그래서 빠지면은 내가 나가려면은 또 다른 거를 끌고 와야지 내가 나간다라는 얘기는 있죠. 네, 그게 물속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 유독. 그리고 물 안도 유독 심하게 막 그게 익사할 정도로 깊은 데가 아닌데도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은 귀신이 매여 있다가 또 다른 귀신을 넣고 왜냐면은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런 너무 많이 그곳에서 죽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운으로 바뀐 곳인 거지. 죽음의 기운처럼. 그러니까 진짜 블랙홀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또다시 빨려 들어가야지 그게 모르겠어. 물론 이거는 내가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보진 않잖아요. 막 누가 죽는 순간 다른 혼이 튀쳐나가는 걸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30-40년 이상 무당을 하신 분들도 하는 얘기는 그런 장소는 분명히 있다. 천도제를 해주다 보면은 유독 심하게 사고가 안 날 곳인데도 사고가 많이 생기는 장소는 천도제를 하다 보면 꼭 이전에도 거기서 사고가 났던 게 있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 너무 무서운데요? 아, 이게 유튜브로 볼 때랑 실제로 들을 때랑 소름 끼치는 정도 달라요. 왜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요. 이런 표현이구나 느껴져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직접 방청하고 싶다. 나도 직접 가서 듣고 싶다 하시는데 방청해본 소감이 진짜 등골이 오싹해서 아니 좀 무서운 거 리액션이 진짜 이런 거구나.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귀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닌데 우리 정숙 씨가 겪은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생이라고요? 95년생입니다. 1995년 6월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거 맞춰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 1995년 6월 어느 날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12월생이라고 했으니까
자, 정숙 씨가 경상북도에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일행과 함께 야간 기차를 타고 경북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야간 기차가 아무리 길고 거기서 잤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완전 기절한 거야. 일행도 같이. 그래서 두 사람은 완전히 골아떨어졌는데 정숙 씨가 원래 우리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자면은 둘 중 하나잖아. 가위에 눌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눈 감았다 떴는데 바로 막 몇 시간 지나 있거나. 예, 그래서 이분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아, 나 진짜 잠들자마자 바로 그냥 지나가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갑자기 꿈에서는 어딘지도 모를 곳에 서 있는데 영자, 명자, 경희, 경자, 은영이, 정희, 진미 등등등의 여자 이름이 쭉 서 있는 명패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서 한 줄로 주르르르르르 해서 지나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벌써 소름 끼쳐요. 정숙 씨가 꿈에서 누구지? 이 사람 이름 누구지? 누구지? 하는데 이제 이름이 툭툭툭 지나가니까 영희, 영희가 누구지? 영미, 영미가 누구지? 정희가 누구지?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인가 하고 갸우뚱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북엇국 끓여, 북엇국. 북엇국? 북엇국 끓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순간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방금 누가 분명히 귓가에 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옆에 일행이 내 귓가에 대고 얘기를 했나? 라고 해서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일행을 쳐다봤는데 일행은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그 꿈이 그렇게 뭔가 큰 내용도 없고 한데도 이상하게 찜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꿈까지 꾸는 거야. 근데 시계를 보니까 조금 더 잘 시간이 남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진짜 푹 자야겠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 악몽을 꾸거나 이렇게 잠자리가 편하지 않을 때는 머리 방향을 바꾸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꾼 꿈이 악몽은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악몽처럼 뭔가 이름들이 지나갔던 게 굉장히 좀 찜찜했대요.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다시 잠에 싹 들려고 하는 순간 아까 꿈이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또 이번에도 알 수 없는 여자들의 이름이 선미, 은희, 영숙이, 정미, 은정이, 희수, 수정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잠깐만 저 이름들이 누구지 하고 쳐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더 크고 선명한 목소리로 북엇국 끓이라고 빨리 북엇국 이라고 누군가가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다시 잠에서 깼대요. 너무 놀란 정숙 씨가 아니 왜 자꾸 북엇국이야.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다 누구지? 근데 꿈 내용이 사실 별게 없잖아. 그래서 알 수 없는 이름들과 북엇국 그리고 그 북엇국이란 말이 너무 선명하게 누가 귀에다 대고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남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숙소에서 나가가지고 일정을 소화를 해야만 했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기차를 타야 됐대요. 그날 오후에. 그래서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1995년 6월 29일이었는데 오후 6시 몇 분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차역에서 TV에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바로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던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명패가 그치. 그래서 이분이 그 날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으시대.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했고 당시에도 지금도 왜 내가 그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을 꾼 순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잖아. 그래서 당시에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북어국이? 그치. 왜 북엇국인가요, 근데? 북어가 사실은 이거는 개개인의 집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조상마다 신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조상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라서. 근데 북어가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제물 중에 사실 하나거든요. 북어는. 그래서 우리 제사에서도 많이 쓰고 심지어 굿할 때도 북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북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건조돼 있는 모습이 미라와 좀 흡사하다 보니까 인간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쓰여서 우리 대수대명 칠 때나 아니면 나쁜 애군을 물리는 일을 할 때는 이 북어에다가 그 사람 속옷을 감아가지고 쓰는 일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북어 자체를 뭔가 때리거나 밟거나 하는 행위가 북어가 이제 나쁜 기운을 대신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쓴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북어가 그 말려있는 모습이 미라 같고 인간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북어를 대신해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많이 쓰는 건 맞아요. 북어는 꼭 쓰지. 항상 굿할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하면은 왜 북어에다 실 감아서 또 달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북어가 나쁜 거를 막아주는 데도 쓰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명태를 말린 게 북어가 되잖아요. 근데 명태가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 많은 알처럼 막 자손도 많이 낳고 부자 되라라는 의미에서 이 좋은 뜻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어가 마치 말려져 있는 모습이 좀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나쁜 구슬할 때 나쁜 애군을 물리칠 때도 우리가 북어를 쓰고 또 우리 막 이사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 차 고사 지낼 때 차에다가도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런 좋은 의미를 쓸 때도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북어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얼핏 들은 얘기로는 북어가 왜 이렇게 눈알이 또 말려서 떠 있잖아요. 말릴 때. 근데 그게 그 눈이 귀신을 보고 뭐 이런 또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북어는 이런 제사라든지 굿이라든지 이런 의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꼭 필수로 쓰는 제물이기 때문에 아마 북어국을 끓여라는 것 역시도 뭐 제첩국 끓여라 이런 게 아니라 하필 북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북어라는 게.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막 많은 여자의 이름들이 심지어 이분이 명패라고 표현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위패를 보신 거지. 위패를. 그게 짜자자작 지나가다 보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있지? 왜 이름들이 보이지?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를 암시를 하려고 알려주신 거죠. 다른 류의 무서움인데요? 그니까요. 큰 사고가 나거나 할 때 이렇게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사실 그 이태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의 사연이 사실 몇 개나 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소개를 다 안 해드렸었거든요. 이런 큰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이렇게 꿈으로 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응. 저는 진짜 지인들이 무서운 얘기 해준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소름을 끼친 적이 없었거든요. 막 등골이 오싹하다. 막 이런 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달라요. 그러면은 한번 다음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